네, 출란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에란인들이 가정에서 뭐 육종에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육종에 도전하면은 출란을 물 주고 비료 주고 키우는 재미 못지않은 또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출란의 세계입니다. 육종도. 그렇게 하면서 출란의 어떤 그 생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돼요. 뿌리를 어떻게 내리고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뭘 먹고 자라고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오고 이런 등등의 원리를 육종을 통해서 깨우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이 난초의 조직배양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먼저 개발이 됐는데 그 조직배양 기술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서양난도 예전에는 왕실 같은 데서 키우는 고급 화초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동양에 와서도 이 동양 난초도 물론 이 서민들이 키우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 원예라는 것이 워낙 사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지금도 그 원예라는 것을 들여다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 가까이 하기가. 그런데 이제 뭐 한 오래전에 고대 때로 넘어가면은 그 차이는 이제 더 심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화초를 보고 키우고 즐긴다는 것은 돈이 좀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이 난초가 어떤 이제 귀한 식물로 여기고 왕실에서 키우던 식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 귀족들이 아끼던 난초가. 그래서 이 병을 좀 치료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이 과학자들이 그 난초를 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개발된 것이 조직배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조직배양을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난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가정에서는 실생배양, 그러니까 교배의 한 실생배양을 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교배에는 자가교배, 그리고 타가교배가 있죠. 이 자가교배라는 것은 이제 이 주판이 있고 이제 부판이 있고 요 봉심이 이렇게 있는데 이 봉심을 들춰내면은 안에 이렇게 이제 그 수정을 할 수 있는 암수가 수술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요거 살짝만 면봉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살짝만 건드려주면 이게 똑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게 대롱대롱 매달리거든요.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요. 매달리는데 여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밀어 넣어주면 이거 좀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거 좀 크게 그려볼까요? 요게 이제 그 수술인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있다고요. 암수 이거 사람으로 말하면 자궁이 있는데 요걸 톡 치면 이게 뚝 떨어져요. 떨어져서 이게 대롱대롱 매달린다고요. 요거를 이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거죠. 밀어 넣어주면 이게 이제 그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돼서 이게 C방에 맺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수술을 자기 자신의 암술에다가 넣어주는 것을 자가교배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원판 홍화에 또는 뭐 복색과 소심에 이런 걸 귀한 꽃을 키우고 계시는데 촉수를 늘리는 것이 이제 더디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가교배를 통해서 C방을 받으면은 이 C가 이렇게 맺히는데 이걸 반으로 갈라보면 여기 그 하얀 먼지 같은 것들이 손에 뭐 잡히지도 않을 만한 하얀 솜 같은 먼지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뭐 수십만 개가 더 될 것 같아요. 그 C가 맺히는데 이 C는 파종을 해서 이 슈팅을 시켜보면은 다 본 개체가 나옵니다. 즉 유전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촉수배양하는 것보다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죠. 슈팅만 된다면. 근데 이 슈팅의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또 실패하더라도 또 한번 해보는 재미가 있고
또 왜 실패했는지 느껴보는 그런 것이 이제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품종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죠. 이 자가교배가. 타가교배는 이쪽 A의 수술을 띄어서 이쑤시개로 딱 받아가지고 다른 꽃에 암수에다 놓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타가교배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교잡육종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복색화에 어떤 소심을 교잡을 시켜왔어. 그럼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 결과를 보는 거, 이것도 굉장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복색화에 수술을 띄어서 소심 암술에 놓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소심의 수술을 띄어서 복색화에 암술에다가 놓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잡으로. 그래서 어떤 것이 순놈의 역할을 했고 어떤 것이 암놈의 역할을 했는지를 결과로서 비교 분석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생리를 또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물 주고 비료 주고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쪽이 더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난초에 관심이 계신 에란인들은. 그래서 교잡을 하는데 교잡종이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조직배양에 대한 터부감이 워낙 우리나라는 깊어가지고요. 이 교잡종 하면은 뭔가 이게 딴 세계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걸로 생각하시는데 산에서 발견되는 홍아나 황아나 원판소심이나 이런 것도 다 산에서 자기들끼리 교잡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것도 교잡종이에요. 우리가 산에서 발견되는 이 모든 민출란을 포함해서 모든 출란은 원종이 아니고 이미 교잡종입니다. 예, 원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이종 같은 경우는 씨를 맺혀가지고 중투나 복륜이나 사피나 이런 인문이종 같은 경우는 씨를 받아서 슈팅시켜봐야 민출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꽃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이종을 조직을 띄어서 조직배양 카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둘 필요 없어요. 개인은 과학자들이 아니고 또 카피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새로운 꽃을 만들어보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확률을 집에서 내가 한번 높여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나 온실 같은 거 크게 져놓고 개인 난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켠에다가 조그맣게 칸막이 쳐놓고 이거 하시면 되는데 난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부분은 그 큰 난시를 갖고 계시면서도 씨방을 맺히면 이 씨방을 가지고 산에 가서 뿌려주시더라고요. 그 산에 가서 뿌려주면은 내가 뿌려준 장소를 가서 보기도 어렵고 내가 뿌려준 씨 때문에 난 건지도 참 찾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슈팅이 된다 하더라도 몇 년에 걸려서 5년 6년에 걸려서 꽃을 한번 봐서 이거 내가 그때 뿌려준 씨구나 라는 것을 알아낸다는 이 과정을 팔로잉한다는 게 무지하게 어렵죠. 귀찮기도 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지형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비가 와서 쓸려 내려가면은 형태가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플라스크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플라스크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린 벤치를 사야 되고 뭐 소독을 해야 되고 뭐 등등 귀찮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뭐 귀찮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린 벤치가 요만한 컴퓨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손만 싹 들어가는 조그만 미니 크림 벤치도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이제 조직배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물 육종에 대한 베이지나 씨약 이런 거 구매 이렇게 딱 치면은 그런 것만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도 있으니까 손쉽게 구입해서 소독약이라든가 베이지라든가 플라스크라든가 또 식물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집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을 플라스크에다 잔뜩 싹 뿌려놓고 큰 플라스크에 베이지를 가득 채워서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고 햇볕을 쬐주거나 온도를 맞춰주고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 15도 이상의 온도를 맞춰주면서 식물 등을 켜주면 광합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슈팅이 되죠. 슈팅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강근으로만 번식을 합니다. 생강근으로 번식하는 것을 생강근이 번식이 돼야 슈팅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생강근이 번식되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그게 슈팅이 안 이루어지는 배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서 씻어서 소독을 해서 다시 슈팅이 이루어지는 배지로 바꿔주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아무튼 뭐 동영상을 통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또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가서 배우면 얼마든지 가르쳐 줍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렇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슈팅을 시켜보는 재미, 그렇게 해서 뿌리가 나고 잎이 확 자라면은 플라스틱에서 꺼내가지고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마크 같은 데다가 심어보는, 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난초 배양의 재미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구매 단계에서부터 세팅 단계에서부터 특히 여러분하고 영상을 한번 공개해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 이 에란인들이 이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빨라.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 영상을 소개하면서도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번역을 해보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계속 반복을 하면서 된다 그래요. 제가 한번 영상을 띄워놓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 이제 그림이 씨방에서 이제 씨가 이렇게 맺힌 거예요. 맺혀가지고 반으로 가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완전히 그 먼지처럼 하얀 부스러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씨입니다. 씨인데 이걸 갈라가지고 이제 그 씨를 전부 다 털어내는 거죠. 털어내가지고서 산에서 가져온 그 부엽토, 이게 인공적인 난 배양토가 아닙니다. 산에서 퍼왔어요. 이 배지를, 부엽토를.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엽토를 가지고 난에다 심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 정화 작업을 좀 시켜가지고 물에다 담궈 놓고 벌레 같은 거라든가 부유물질 같은 거 전부 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걸러내가지고 체에다 걸러서 잡스러운 거 좀 버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부엽토인데, 이 부엽토를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씨를. 왜냐면 여기서 이미 자랐던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조건만 맞춰준다면 여기서 다시 슈팅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소개하시는 분도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한 예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으라고 여기다가 이제 부엽토를 잔뜩 산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다 난초를 심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이시죠? 심어놔가지고서 여기서 난초를 키우는 거예요. 키우면서 난초 뿌리에서 자라는 어떤 그 공생균이 묻어 있겠죠. 산에서 키운 산채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생균이 그 씨, 이 속에 숨겨져 있던 씨하고 만나서 발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어서 다시 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새 순이 올라오는 슈팅, 즉 생강근이 자라고 그 생강근에서 다시 슈팅이 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중국은 지금 중국에 우리가 흔히 이제 난초를 배양하는 방법을 일본을 롤모델로 했죠. 일본을 롤모델로 했는데 일본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제 난초를 키우기 시작한 난초의 종주국은 중국입니다. 이것이 뭐 출난이니 동양난이 이런 걸 떠나서 동양난이란 말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키우던 그런 그 난초든 아니면 우리 일본에서 개발하던 무향종 보추나든 어떤 걸 떠나서 다 난초기 때문에 이것을 배양하는 기술의 축적, 노하우, 이것도 중국도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본만이 롤모델이고 그들만이 옳고 그들만이 선진화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산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난석에다만 심는 것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저희 출란 교실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상토에다 심거나
또는 그 바크하고 난석을 섞어서 심거나 등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은 벌써 오래전부터 대부분이, 뭐 난석을 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난석을에다가 난을 심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 일본을 답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란교실에서 얘기했던 바대로 자연 환경에서는 얘네들이 어디서 자라지? 저기서 자라네? 그럼 그걸 또 갖고 와서 그거를 좀 정향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키우면은 난초가 좋아하지 않겠어? 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도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배양 기술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신봉하는 데서 조금만 눈을 좀 돌리고, 또 중국이 저렇게 하네 했다고 무조건 쫓아갈 필요 없이 우리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한번 자기만의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미 이제 개인 육종가들이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씨를 뿌려서 분해서 이렇게 슈팅 시켜보는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굳이 산에 가서만 뿌릴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그 프레드 박스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한번 슈팅 시켜보는 재미도 여러분들이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난씨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물 주고 비료만 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도들을 해서 영상을 많은 에라인들하고 공유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 끝으로 좀 짚고 넘어간다면은 중국에서는 또는 일본에서든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난초 팝니다. 오늘 10분 가져왔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중투입니다. 얼마입니다. 이걸 매일같이 올리거나 하루에 2번 올리거나 막 이런 그 유튜브 영상은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유튜브도 찾아봤고 중국 유튜브 이게 다 찾아봤는데 이게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뭔가 좀 실험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전시키고 이걸 공유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쓰잘데없이 산을 매일같이 뒤집는 영상만 올리거나 아니면 매일같이 파는 영상만 올리거나 또 배양의 기술을 전수하는 사이트는 몇 개 안 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출란교실에서 애초에 지적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년 전에 지적을 했죠. 출란을 우리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놓은 어떤 주체 세력들이 상인 위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판매 행위를 하는 채널을 우후죽순으로 만들고 있다. 대부분이 다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판매 위주의 유튜브 채널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에란인인 것 같이 이렇게 뭐 배양 기술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배양 기술을 전수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근데 그분들도 뒤를 돌아서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은 판매량이 상당하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런 한 유튜브 채널하고 우리가 성격이 조금 다른 유튜브 채널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와중에 이 출란교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백미 같은 역할을 하고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란교실을 너무 막 욕하거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비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고, 또 출란교실에서 얘기한 대로 해가지고 뭐 당신 시킨 대로 했더니 실패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연락이 저한테 안 와요. 전부 다 도움이 됐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니까 출란교실 채널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